안녕하십니까. 오늘 드디어 이 QGIS 쿡북의 마지막 시간이 되겠네요. 오늘 내용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지도, 조판, 레이아웃을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도면들을 지도 아틀라스를 통해서 도첩을 만드는 그런 내용을 진행을 할 거예요. 여기서는 지도를 만드는 그 기술적인 내용보다도 뭐라고나 할까, 지도를 만드는 요령보다도 그 기능적인 부분에 대해서 소개를 할 거라 가지고 그렇게 많이 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번에 7장 마지막 부분에 조판이 있죠. 프린트 레이아웃. 여기에서 개요는 분석 또는 시각화한 도면은 인쇄 또는 출판할 수 있는 지도를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다. QGIS에서는 GIS 레이어를 가공하여 지도를 만들 수 있는 인쇄 조판이라는 기능이 있다. 라고 하죠. QGIS와 ArcGIS의 가장 큰 차이가 제가 한번 다뤄보니까 그거더라고요. 그러니까 ArcGIS 같은 경우에는 이 맥캔버스가 있는 이 영역, 이 화면의 왼쪽 아래에 보시면 그 레이아웃 뷰하고 그 다음에 무슨 그 데이터 뷰라고 이렇게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탭으로 전환을 좀 스위칭을 해나가면서 그 도면으로 조판하는 모드랑 그 데이터 자체를 보는 모드랑 따로 나뉘게 됩니다. 마치 캐드 할 때 뷰포트 잡는 거랑 좀 비슷한 느낌인데요. 그래서 데이터 가져오기를 통계청 센서스 행정연계 데이터를 가지고 또 조판하는 것을 좀 보여주게 될 텐데, 일단 여기서 하게 되면 이제 뷰가 아니라 프로젝트에서 아래쪽에 보면은 뉴 프린트 레이아웃이라는 게 있죠. 그걸 누르시면은 일종의 그 새 인쇄 조판의 이름을 넣게 되는데, 여기서는 서울시 행정경계 정도를 할게요. 그러면은 새로운 창이 뜨면서 ArcGIS는 따로 탭으로 간다고 했는데 QGIS는 새로 이제 화면이 뜨게 되죠. 여기에서 필요한 거는 일단 지금 현재 떠있는 화면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뭔가 컨텐츠를 넣도록 할게요. 일단 베이스 맵을 먼저 넣고요. 이 책에서도 어디 보자. 구글 맵을 넣으니까 베이스 맵 XYZ 타일 중에서 구글 맵스를 넣으시고, 이렇게 넣으시고, 그 다음에 행정구역. 여기 이제 8장 말고 여기 이제 행정경계가 아마 쿡북의 데이터를 받으셨으면 거기에 바로 있을 거예요. 거기에 통계청, 시군구나 시도가 있는데, 여기서는 일단 시도를 일단 넣어보고 그 다음에 시군구도 넣을게요. 이렇게 넣고요. 데이터가 우리나라에 있는데 잘 안 맞잖아요. 좌표계를 CRS를 정의를 해봅시다. set CRS 들어가서 아마 읽을 거예요. EPSC 5174. 네, 잘 맞네요. 맞고, 그러면은 시군구도 같이 CRS 맞춰주고요. 이렇게 한 상태에서 잠깐 심볼만 좀 만질게요. 이렇게 들어가지고 얘는 바닥에다 깔아야겠다. 예, 뭐 이런 식으로 0.20 이렇게 짠 됐다. 네, 이런 식으로 데이터 깔았고요. 색깔만 좀 바꿔봐야겠다. 약간 여기 실습에 있는 대로 색깔을 살짝 좀 바꿔보도록 하죠. 뭐 보라색 계열로 한번 해볼게요. 네, 이렇게 준비가 끝났고요. 이 상태에서 조판 모드로 들어가서 여기서 뭘 하냐면, 일단은 이 화면을 좀 적절하게 크기 조정해야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메뉴들 가지고 줌, 풀 하면은 전체 화면이 꽉 차게 잘 보이게끔 이렇게 해주고요. 여기에다가 add 아이템이 있어요. 여기 add 아이템에서 이게 뭘 하는 거냐, 레이아웃 짠다고 하는 게 그 글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컨텐츠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목이 있고 목차가 있고 그 본문이 있고, 본문 안에서도 장과 절에 따라서 내용이 다르고, 그 안에서도 이제 그 각주와 미주가 있고,
첨부하는 글이 있고 나중에는 그 참고 문헌이랑 그 다음에 감사의 글이랑 기타 등등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의 도면을 제대로 만드는 데 있어서도 그 하나의 레이아웃을 짜는 데 있어서도 그 이미지, 캔버스에 있는 그런 데이터들, 이미지 데이터들이 있고 레이아웃이 있고 그 스케일 바가 있고 그 축척, 방위표가 있고 축척 스케일 바가 있고 거기에다가 뭐 부기를 해 넣을 그 도표들이 첨부해 넣을 도표들이 있고 그 뭐 텍스트들을 다양하게 그 도면의 제목이라든가 기타 등등 정보를 넣을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을 제대로 잘 편집해서 조화를 시켰을 때 하나의 제대로 된 도면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 요소들을 넣을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 이거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애드맵이에요. 애드맵을 해가지고 그 크로스헤어가 그 마우스가 크로스헤어로 십자가가 됐죠. 여기서 적당히 드래그 앤 드랍으로 드래그를 해주시면은 네 이렇게 맥캔버스에 있는 이 맥캔버스에 있는 맵이 일단 들어가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클릭을 하시면은 탭이 여러 가지가 있죠. 레이아웃, 아이템, 프로퍼티스, 가이즈, 애틀라스가 있는데 아이템 프로퍼티스에서 보시면 스케일 조정할 수 있어요. 여기서 500만 정도로 할게요. 땡땡땡 땡땡땡 해서 넣고 갱신이 되죠. 이 상태에서 일단 기본적인 상태는 여기 왼쪽 툴바들 보시면 셀렉트 무브 아이템이잖아요. 이게 에디트에 보시면은 여기 셀렉트 무브 아이템 이놈이고 아래쪽에 보시면 무브 컨텐츠가 있는데 각각의 무브 컨텐츠는 여기 왼쪽에 있는 메뉴에서도 있고요. 각각의 차이는 셀렉트 무브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이 아이템들 그 이제 이 맵 하나의 통일된 맵을 이루는 그러니까 도면을 이루는 그 스케일 바라든가 그런 거랑 상관없이 각각의 컨텐츠들을 일종의 아이템이라고 그 칭하더라고요. 퀴즈에서는. 그래서 이것들을 옮기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크기를 조정하거나 하는 기능들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 안에 있는 그 데이터를 좀 패닝을 시키고 싶을 때 이 아래쪽에 있는 무브 아이템 컨텐츠를 클릭하시고 끌면은 이렇게 데이터를 패닝해서 좀 옮겨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수가 있고 다시 좀 이 도면들을 조정하고 싶으면 셀렉트 무브 아이템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끌면 됩니다. 또 좀 스케일을 다시 조정해주고 위치도 무브 아이템 컨텐츠 가지고 조정을 해줍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주고요.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놈의 그 외곽선을 좀 만들고 싶으실 때에는 여기에 보시면 프레임이라는 게 있죠. 여기에 클릭을 시켜서 활성화 시켜주시면 도면의 이 아이템의 외곽선을 그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뭔가 서울시를 확대해가지고 또 하나 그 뭐라고나 할까 맵 그 아이템을 넣고 싶으실 때는 또 애드 아이템에다가 애드 맵을 또 누르시면은 또 이렇게 크로스헤어가 나오고 이놈 가지고 끌어서 놓으면 또 맵이 두 번째가 나오죠. 이 상태에서는 이놈을 또 맵 캔버스에 있는 내용을 좀 바꾸시면 돼요. 여기에서 이렇게 하시고 서울시를 좀 확대를 한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돌아가서 좀 새로 바뀐 맵 캔버스의 내용대로 바꾸고 싶으시면 여기에다가 여기 보시면 아이템이 맵 1, 맵 2가 있잖아요. 그 맵 2를 클릭하시고 아래쪽에 이렇게 나오죠. 이 상태에서 여기 업데이트 맵 프리뷰를 클릭하십니다. 그래서 하면 되고 그리고 만약에 완성이 됐다라고 싶은 그 맵 프레임이 그 맵 아이템이 있으면은 잠금을 눌러주세요. 이렇게 자물쇠를 눌러주시고 고정시키면 됩니다. 그 레이아웃은 그 락 레이어, 락 스타일 포 레이어 누르셔가지고 고정을 시켜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놈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서울시 쪽으로 좀 확대를 시켜도 되는데
이렇게 move 아이템 컨텐츠를 눌러서 활성화시킨 상태에서는 이놈이 이제 확대를 하게 되면은 그 마우스 휠 가지고 확대 축소를 할 수 있고 이동을 하면 패닝이 되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1대 50만 정도로 이놈은 땡땡 땡땡땡 엔터. 네. 보시면 되고요. 다시 이거를 놓고 맵 프레임 해서 다시 테두리를 좀 적용을 시킬 수도 있고요.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그 지금까지 한 내용이 여기 교재에 있는 내용들까지 다 진행을 했고요. 뷰가 좀 약간 변경이 됐는데 다시 좀 맞춰볼게요. 잠깐만. 이렇게 넣고 이놈을 갱신을 시켜준 다음에 락을 좀 걸어주고 그리고 이놈은 끄고 락을 다시 걸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레이어에서 네, 락을 걸어주시고 그 상태에서 뭐 서울시 거 따로 집어넣는 거 했죠. 그 테두리 넣는 것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뭐라고나 할까 이 서울시의 이 두 번째 맵의 영역이 첫 번째 이 맵 1 아이템에서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알고 싶잖아요. 그럴 때 쓰는 방법이 일단 그 키맵을 넣고 싶은 데이터 프레임 그 아크지아스 용어가 입에 붙는데 이 아이템에 클릭하시고 여기 보시면은 아래쪽에다가 어디 보자. 오버뷰가 있죠. 여기에 플러스 버튼 누르셔가지고 추가를 하고 여기에다가 그 오버뷰가 하나 있죠. 여기에 맵 프레임에 보시면은 클릭하면 하나밖에 없으니까 맵 2를 클릭하시고 그 적용하면 이렇게 뭔가 하나 생겼죠. 서울시에 거기에다가 적용되는 뭐 스타일을 뭐 입맛대로 스타일 적용해서 넣으시면 돼요. 뭐 적용해서 오버뷰 이렇게 적용한 거 가지고 활용하시면 되고요. 아무튼 이렇게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는 맵 아이템을 다른 것들을 넣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노스에로 방위표부터 하나 넣어주고요. 뭐 이런 식으로 넣으시고 그 위치는 미들로 해볼게요. 저는 가운데다가 넣고 그 유형을 좀 바꾸고 싶으시면 종류를 서치 디렉토리 들어가면 로딩 프리뷰가 나오죠. 그럼 프리뷰 들어가서 여기서 좀 스타일을 바꾸고 싶은 거 여기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갖다가 적당히 할만한 내용으로 좀 바꿔주시고 네, 뭐 이런 식으로 좀 촌스럽지만 대충 이렇게 좀 넣어볼게요. 네, 이렇게 해서 넣고 그 다음에 스케일바, add 아이템, 스케일바 하신 다음에 땅에 넣을 위치에다가 드래그 해주시고 여기에다가 유닛은 지금 현재 킬로미터예요. 여기 라벨 4 유닛이죠. 스케일바 유닛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킬로미터가 일단 기본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네요. 그 상태에서 뭐 이렇게 종류별로 여러 가지가 있고요. 스케일바 유형도요. 여기 스타일에서 일단 저는 라인 틱스 업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두고 이놈을 레프트나 라이트가 있는 라이트로 하나 둘씩 더 이제 급간을 해서 넣을 수 있는데 전 4개 정도 한번 넣어볼게요. 이런 식으로 해서 넣고 가운데다가 다 넣고 방위표도 넣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범례도 넣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넣지는 않았었는데 여기서는 범례를 add legend 범례를 집어넣으면 예, 이렇게 그 레이어에 있는 범례들이 완성이 되고요. 우측 정렬, 좌측 정렬. 그래서 이렇게 넣어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는 뭐 텍스트, 도면 이름이라든가 그런 텍스트도 넣을 수도 있어요. 그 add label, 레이블 집어넣고 여기에다가 서울시 시장 분포도는 아니고 저는 저거는 뭐 따로 또 만들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하진 않겠고요. 서울시 행정구역계 정도로 해서 넣고 여기 이것도 역시나 익스프레션 가지고 좀 더 고도화해서 이용할 수 있는데 그건 이따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거 위치를 얼라인먼트를 이제 수직 수평으로 맞출 수 있는데 저는 둘 다 센터 미들로 가운데다 맞춰주고 폰트는 좀 더 그 아래쪽에 쭉 내려가면 한글이 있을 텐데 한글 폰트 그 세 굴림으로 해가지고 한 20으로 넣어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넣어봤습니다. 예, 범위는 뭐 넣는 것도 나와 있네요. 이렇게 해서 넣고 이미지로 내보내고 싶을 때에는 여기 레이어 조판에다가 그 export as image, svg, pdf 등이 있죠. 한번 이미지로 내보내 보도록 하죠. 클릭하시고 난 다음에 클로즈 시켜서 읽어주시고 여기 타입브록에다가 서울시 행정경계 png 나오죠. 여기 저장을 한번 클릭해서 만들어주고 DPI는 뭐 실습이니까 그렇게 DPI 수 높게는 안 할게요. 한 150 DPI 정도 수준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너레이트 월드 파일은 뭐냐면은 나중에 이 이미지를 지도를 만든 다음에 다른 그 벡터화된 데이터 아래다가 좀 위치를 맞춰서 보고 싶을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월드 파일이라고 하는 게 그 레스터 데이터의 위치를 잡아주는 그런 데이터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근데 여기서는 굳이 정확한 위치를 다 잡아줄 필요는 없기 때문에 월드 파일은 굳이 안 만들겠습니다. 크랍을 할 필요는 없고 그래서 세이브 클릭하셔서 하면은 QGIS가 열심히 일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 도면을 찍어내는 속도는 좀 ArcGIS보다는 좀 느린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근데 혹시 모르죠. 아주 막 데이터 양이 많아가지고 좀 복잡한 데이터 같은 경우에 어떨지는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이런 간단한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좀 속도가 조금 느리네요. 그래서 서울시 행정경계 데이터가 네, 이런 식으로 도면이 만들어졌어요. 이런 식으로 도면을 만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단 그렇게 하면은 QGIS 맵 쇼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보고 참고하시라는 의미니까 그냥 한번 둘러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지도 아틀라스 바로 넘어가서 보면은 뭐 지도 아틀라스의 개념, 공간 정보 수집 등등 이렇게 있는데 사실상 지도 아틀라스가 뭔지 안 다음에 중간 과정은 그냥 데이터를 수집하는 그런 단계니까 그거는 그냥 뛰어넘고 제가 하고 있는 데이터 가지고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한번 좀 보여드리긴 할게요. 그 지도 아틀라스의 개념이라고 해가지고 뭐 지도 아틀라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 가지고 아무거나 집어넣어가지고 스캔이라든가 축척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그 데이터 안에 있는 데이터 값을 이용해서 좀 참조를 할 수 있긴 한데 그것보다도 일단 기본적으로 하게 되면은 그 데이터 각각의 그 피처 있잖아요. 피처 개별적인 그 피처들 단위로 좀 도면을 한 장씩 따로 주민 줌아웃을 자동적으로 패닝이라든가 줌 레벨을 알아서 조정해가지고 찍어주는 것이 일단 기본적인 기능이에요. 각각의 그러니까 일종의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지도들을 모여가지고 하나의 책자를 만들잖아요. 지도 책자를 만드는데 그걸 자동화해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 거고 각각의 지도에 이제 그 맵 프레임이 되는 지도 도각이 있잖아요. 그 수치 지형도 같은 거 볼 때 그 도형마다 이렇게 딱 네모난 틀로 나뉘어져 있죠, 공간이. 그런 것들마다 하나하나 좀
지도를 하나하나 좀 균등하게 같은 좀 일관성 있게 찍어서 만들고 싶을 때 이 지도 아틀라스를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지도 아틀라스는 맥 캔버스에서 작성한 지도를 객체 속성별로 개별 지도를 자동적으로 만드는 기능이다 라는 거고, 아크지아에서도 비슷한 기능이 있긴 한데 좀 되게 유사한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공간적 수치 위쪽 같은 경우에는 한번 뭐 진행해 보시긴 하는데, 데이터를 굳이 뭐 이걸 구해서 한다기보다 일단 어떤 식으로 쓸 수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는 것 정도로 할게요. 만약에 이거 제 수업을 듣는 분들 과제를 할 때에는 지도 아틀라스는 그냥 있는 데이터 가지고 여기 왼쪽에 보이는 행정구역계 가지고 광역시도 정도 레벨에, 얘는 그냥 닫고요. 뭐 이런 광역시도 정도 레벨로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지도 아틀라스를 만들어도 상관없어요. 일단 이걸로 먼저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그래서 쭉 넘어가서 이거는 그냥 데이터 가지고 한다 뭐 이런 내용이고, 객체를 따로 저장하고 모시기 하는데 그건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지도 아틀라스의 본질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가령 이제 속성 데이터 보면 그 시도 이름이 있죠. 이걸 가지고 일단 레이블링을 먼저 해볼게요. 편의성을 좀 위해서 프로퍼티스 들어가서 라벨, 레이블 들어가서 싱글 레이블로 할게요. 싱글 레이블 하고 여기 이제 밸류는 시도 네임으로 들어간 다음에 여기 이제 텍스트 크기는 이따가 봐야겠고, 버퍼는 드로우 텍스트 버퍼 한 다음에 좀 잘 보일 수 있도록 어플라이 눌러서 집어넣어 줄게요. 그러면은 시도 버퍼 이게 내용이 있고, 플레이스먼트는 당연히 좀 약간 조정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센트로이드를 비저블 폴리곤이 아니라 홀 폴리곤으로 하고, 포스드 포인트 인사이드 폴리곤으로 해서 보이는 것들 중에서 그 중심점이 아니라 전체 이 각각 피처마다의 전체 피처에 따른 이 중심점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네, 그 다음에 apply 해서 넣어주고, 그 다음에 얘는 프라이어티는 이빠이 해놓고, 그 위치는 포스드는 넣어야겠다. 그 다음에 렌더링은 every 파트 말고, 네, show all label for this layer 하게 되면 강제로 좀 표기를 시켜주고요. 플레이스먼트는 여기서 포스는 좀 빼야겠네. 경기도 같은 케이스가 있어서 이렇게 될 것 같고, 프리로 한번 해볼까? 아, 프리는 좀 아니다. 이건 진짜 아니다. 선을 좀 넘은 것 같아서. 그리고 디스턴스를 조금 줬어요. 네, 그런 식으로 일단 꾸며두고, 이 상태에서 지도 아틀라스를 만들어 보죠. 이렇게 다 꾸민 상태에서 지도 아틀라스를 만들려면은 여기 인쇄조판에 여기 맨 처음 QGIS 설치하면 나오게 될 이 메뉴들 중에서 Show Layout Manager를 클릭해서 들어가도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로젝트에서 New Print Layout 들어가서 만들어도 돼요. 근데 여기서는 Show Layout Manager 이 버튼 눌러서 들어갈게요. 여기 보시면은 서울시 행정경계라고 하는 하나의 조판이 있죠. 그거 말고 Empty Layout, New from Template, 기존 템플레이트 말고 새로운 템플레이트를 이용해가지고 Create 생성하기를 눌러서 광역시도 아틀라스라고 해서 OK를 눌러서 만들어 볼게요. 네, 그러면 이렇게 새로 조판이 형성이 되고요. 여기서 아까 배웠던 대로 맵, 일단 add 아이템 해가지고 add 맵을 해서 하나 만들어 줘야겠죠. 네,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넣어주고, 다음 아틀라스 구성은 이제 여기 보시면 이 아이템을 클릭하시면 우측에 아틀라스 탭이 있죠. 아틀라스 탭에서 클릭하셔서 Generate on Atlas를 클릭하세요. 그 다음에 Configuration에서 Coverage Layer, 그러니까 아틀라스의
도엽의 이제 익스텐트를 결정하게 될 레이어를 선택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시군구가 아니라 시도를 넣어야겠죠. 시도를 넣고 각 페이지의 이름은 뭘로 할 것이냐 인데 여기서는 시도 이름으로 하는 게 적당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보시면은 항목 속성 탭 아이템 프로퍼티즈 들어가셔가지고 아래쪽에 보시면은 그 Controlled by Atlas가 있거든요. 이 놈을 클릭하셔야 그 익스텐트라든가 각각의 아틀라스로 지도 도엽을 하나하나 찍을 때마다 그래야 아틀라스에 의해 가지고 각각 충청북도면 충청북도에 맞게끔 해서 찍어주고 그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돼요. 픽스 스케일러 하면 같은 스케일로 같은 크기로 다 찍어버리게 되거든요. 그리고 마진 어라운드 피처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이제 충청북도를 만약에 담다고 쳤을 때 주변의 여백이 몇 퍼센트가 되느냐 가지고 좀 더 널널하게 주변 지역을 더 많이 담아주느냐 아니면은 그 객체를 꽉 채워서 담아주냐에 대한 차이가 만들어지게 돼요. 이렇게 세팅한 상태에서 그 이제 개별 도면의 이름을 좀 넣어준다고 하는데 그러기에 전 이놈을 좀 약간 이름이 들어갈 공간을 확보해주기 위해서 내려주고 add 아이템에서 add label 해주고 이다가 이름이 들어갈 공간을 확보해 주는 거죠. 해주고 위치는 당연히 그 아이템 프로퍼티 들어가서 horizontal alignment, vertical alignment를 전부 다 central, middle로 해준 다음에 글자 크기를 적당히 먼저 설정해 둡니다. 일단 여기서는 맑은 고딕으로 하고 글자 크기는 일단 볼드체에다가 글자 크기는 한 18? 좀 더 키워야 되겠네. 20 정도로 키울게요. 이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이름은 좀 뭐라고나 할까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 따라서 다른 이름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insert an expression 누르신 다음에 여기서는 그 이제 field and value에서 시도 네임, 시도 이름 해준 다음에 여기다가 뒤에 뭔가 그러면 시도 이름대로 아틀라스가 바뀔 때마다 그 속성 정보를 읽어 들어가지고 타이틀이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놈을 이용해 스트링 concatenation 가지고 결합을 시키고 공백 문자 넣어준 다음에 또 concatenation 시키고 뒤에다가 그 이름을 뭐냐 설득별시 광역시도 구역계 정도를 할게요. 이 정도로 해서 OK. 네. 그래서 타이틀 넣어주고 그리고 여기 시도 네임이라고 그 대괄호로 쌓여져 있죠. 이거는 좀 아틀라스로 데이터를 읽어드리면서 자동적으로 좀 변하는 내용이라는 뜻이고요. 여기서는 이거를 색은 좀 없애고 구역계를 붉은색으로 하고 굵기를 일단 1mm로 한 다음에 얘를 대시다따스로 한번 해봅시다. 이런 식으로 너무 굵다. 0.5mm 정도로 네 이렇게 해주고 다시 아틀라스 이쪽 편집으로 들어가서 이 아이템 맵1에다가 레이아웃 맵1에다가 이제 레이블 지정해주고 네. 여기 업데이트 맵 프리뷰를 가지고 좀 업데이트 시켜주고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이름까지 다 넣어줬죠. 그게 다 끝났고 그 아틀라스가 어떻게 나올지 알려면은 여기 보시면은 위에 탭 중에서 아틀라스가 있고 아래쪽에 프리뷰 아틀라스가 있어요. 클릭하시면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이쪽 버튼들이 활성화됐죠. 그래서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등이 있죠. 좀 밋밋하니까 쇼판에다가 시군글 아래쪽에다 한번 깔아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이놈은 선긋기를 좀 얇게 이 정도면 되려나?
대쉬 라인으로 한번 해봅시다. 다시 이놈을 좀 리프레시해서 네, 실선을 해도 되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 봐가면서 피드백을 하면 돼요. 네,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잘 되는지 확인을 하는 겁니다. 경기도 겁나 크죠. 강원도도 겁나 크고 충청북도도 크고 이런 식으로 나오네요. 레이블이 좀 작은 것 같긴 하지만 여튼 뭐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만약에 잘 된 것으로 이게 확인이 되면 랩을 좀 키워야 돼, 인간적으로. 폰트 25 정도는 돼야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맥 캔버스로 보는 거하고 이렇게 그 조판할 때 보는 거하고 그리고 뭐라고나 할까 마지막으로 인쇄해서 보는 거하고 다 달라요. 그러니까 많은 피드백을 해야지 좀 볼만한 지도가 나온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출력하려면은 마지막으로 여기 우측 보시면 프린트 애틀라스가 있죠.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여기에서 주의해야 될 게 익스포트 애틀라스 기능을 이용하면 되고 익스포트 애틀라스 as 이미지를 하는데 뭐라고나 할까 이미지로 내보내고요. 여기서 아틀라스 시범으로 해가지고 폴더를 선택해줘요. 아틀라스와 내보낼 그렇고 클러스 하고 DPI는 너무 크면은 좀 작업하기 어려우니까 150 DPI 정도로 하고 상태에서 세이브 누릅니다. 그럼 이제 열심히 QGIS가 작업을 하기 시작해요. 한 장 한 장 만들고 있죠. 이렇게 보시면 QGIS가 열심히 일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 장 한 장, 한 땀 한 땀 작업을 해주고 계시고요. 보이시죠? 한 장씩 만들어지는 거. 속도가 조금 느린 감도 없잖아 있긴 하지만 오픈소스가 이 정도면 정말 훌륭한 거거든요. 그리고 도면도 좀 뭔가 그 노스에로 같은 경우에도 좀 더 스타일 괜찮은 것들로 만들거나 아니면 받아가지고 활용을 하고 노하우가 쌓이면 쌓일수록 제가 봤을 때에는 아크GIS보다 더 시각화에 있어가지고 좀 더 정밀하게 좀 더 친밀하게 도면을 잘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어떤 면에서는 좀 더 이게 아크GIS보다 좀 더 나은 장점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만들어진 데이터들을 보시면 이렇게 한 장 한 장 만들어진 결과를 이렇게 이름도 제목도 자동적으로 속성 정보 불러 들어와 가지고 바뀌는 거 보이죠? 근데 여기 아웃풋 1, 아웃풋 17로 돼 있잖아요. 이거를 그냥 이름대로 좀 바꾸고 싶으시면은 어디 보자. 이 아이템 항목들에서 아틀라스 탭 들어가시면은 아래쪽에 그 싱글 파일 익스포트 when possible을 체크 해제하시고 나서 파일 네임을 하는 방식을 좀 이렇게 바꿔야 돼요. 그래서 이걸 한번 바꿔서 한번 다시 조금 찍어볼게요. 그 얘를 또 이제 표현식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해서 그래서 뭐 아까 했던 거 그 익스프레션 그대로 쓰면 되겠네요. 잠깐만. 이걸 그대로 가져다가 붙여도 되겠네요.
복사하시고 여기다가 아틀라스 해놓고 여기다가 그냥 아까 전에 만들었던 수식 참고해가지고 이 상태에서 아웃풋 프리뷰 잘 나오죠? 상태에서 OK. 네, 이런 식으로 해두고 아틀라스로 다시 이미지를 내보내면 얘랑 좀 이름이 달라질 거예요. 보시죠. 이놈을 다시 Export Atlas, Atlas as 이미지 클릭하고 여기서 폴더 선택, 아틀라스 시범 해놓고 폴더 선택 딱 클릭하면은 DPI 선택하고 얘는 그냥 100dpi로 할게요. 좀 더 빨리 하고 싶으니까 세이브 누르시면은 이렇게 작업을 시작했죠. 얘는 또 이름이 이렇게 달라지죠. 보시면 이렇게요. 지금 여기까지 해가지고 아틀라스까지 다 작업이 마무리됐고요. 여기 이름 표시하는 방법 다르게 하는 것도 아까 설명드렸고, 네. 이렇게 해서 교재가 전부 다 끝이 났네요. 실습이. 지금까지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퀴즈아이스 사실 아크GIS로 주로 작업하다가 저도 퀴즈아이스 좀 공부하고 싶어가지고 겸사겸사 해가지고 좀 강의 영상 찍었는데 좀 제대로 여러분들 학습에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지금까지 좀 인내심을 가지고 제가 영상을 효율적으로 클립식으로 잘 만들고 그런 건 아니라서 편집을 한 건 아니라서 통짜 영상 올라가지고 좀 공부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진짜 감사하고요. 덕분에 여기까지 저도 영상 찍으면서 퀴즈아이스 한번 좀 제대로 한번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됐네요. 아마 다음에는 좀 그 퀴즈아이스와 관련된 주요 이제 핵심 그 실습해야 될 핵심 내용들을 10분 이내에 작은 클립으로 한 5분이나 10분 이내에 작은 클립으로 좀 분절해가지고 하나하나 좀 올릴 생각이에요. 그리고 좀 실무에서 쓸만한 정말 중요한 핵심 그 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을 나중에는 좀 심도 깊게 한번 퀴즈아이스로 전부 다 제가 작업하고 있던 팁들을 옮겨가지고 담아볼 생각입니다. 그래가지고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감사하겠고요. 어차피 2학기 때 저 이제 강의할 때 좀 담을 내용들이기도 해서 강의랑 같이 강의 준비하면서 같이 한번 좀 해보는 걸로 그렇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수고하셨고요. 지금까지 김성훈이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